감히 재벌 사칭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 손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임신 5개월이던 제 배를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떨어진 명함 한 장. 태성그룹 회장 최명수. 이건 제 아빠 명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이는 멈췄고 다음날 시댁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던 계약이 즉시 해지됐습니다. 누가 움직였냐고요? 제가 움직였죠. 조용히 완벽하게. 2024년 11월. 저는 윤소정, 34살입니다. 사랑만 믿고 결혼했던 인연이 어떻게 끝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배운 게 없다고 구박했어요. 그리고 제 아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진실이 있었어요. 비자금 15억의 진짜 설계자. 그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업보의 기록입니다. 2년 전 2022년 가을이었어요. 김도연을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창 모임에서였습니다. 건축가였어요. 작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소정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요? 독립상담사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습니다. 재산이 아닌 저를 봐주는 사람을 원했어요. 도연은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6개월 후에 청혼을 받았어요. 소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응.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첫 방문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박선영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는데? 아버지는 회사 다니세요. 어느 회사인데? 중소기업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제가 원했고 아버지도 이해해 주셨어요. 소정아, 행복해야 한다. 네, 아빠.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도연의 수입으로는 이게 한계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한 달 후부터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청소는 했어? 네, 어머니. 부엌 좀 봐봐. 이게 뭐야? 설거지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할게요. 에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고생하겠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은 해드려야지. 요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네. 죄송합니다. 다시 해. 다시 만들었어요.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제가 좀 서툴러서요. 서툴러서가 아니라 배운 게 없어서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도연을 사랑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토하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응. 병원에서 방금 확인했어. 와. 고마워, 소정아. 그날 저녁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임신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에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기쁨도 없었어요. 근데 일은 할 수 있어? 네. 집안일 말이야. 임신했다고 빠질 생각은 하지 마. 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정이 몸 생각해야죠. 아이고, 임신이 병이야? 우리 때는 임신하고도 농사 다 지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실까? 어머니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한다는 걸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배운 게 없다고 여기신다는 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시댁 방문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느려? 배가 불렀다고 게을러졌어? 죄송해요. 에휴, 속 터지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정아, 내일 저녁에 거래처 회식 있는데 같이 가자. 네, 제가요? 응, 며느리도 좀 보여줘야지. 배가 불러서. 그래서 뭐,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시댁회사 거래처 사람들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아,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명함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들었어요. 태성그룹 회장 최명수, 아버지 명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야? 아, 이건 명함을 빼앗아 갔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이게 어디서 난 거야? 그게 거래처에서 받은 거야? 아니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재벌 사칭하는 거야. 아니에요, 시어머니. 닥쳐. 그리고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년.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10명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아파요. 닥쳐.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머리카락이 뽑히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가짜 명함 들고 다니면서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야? 머리채를 잡다니. 임신부잖아. 남편을 봤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여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한 거였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집 가서 짐 싸. 시어머니, 오해예요. 이 명함은 정말. 오해? 태성그룹 회장이 내 아버지라고? 그런 헛소리를. 뺨을 때렸습니다. 따기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감히 재벌 사칭을. 진짜예요. 제 아버지가 정말. 닥치라고. 다시 한번 맞았습니다. 쓰러질 뻔했어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아기를요. 제발. 배가. 그런 거짓말쟁이 년이 낳는 애가 뭐가 소중해. 시어머니가 저를 밀었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어요. 벽에 부딪혔습니다. 배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 당장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만졌어요. 아팠습니다. 둔한 통증이 하복부를 조여왔어요. 아기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나왔어요. 소정아, 올려다봤습니다. 왜 나온 거야? 어머니 모시고 있어야지.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화나셔서. 그래서 조금만 참아줘. 내가 어머니한테 설명할게. 웃음이 나왔어요. 설명? 뭘 설명해? 내가 정말 재벌 딸이라고. 믿어? 뭐? 내가 재벌 딸이라는 거 믿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역시 안 믿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소정아,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도연이 따라왔어요. 어디가? 집. 같이 가자. 혼자 갈래? 하지만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문이 닫혔습니다.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디 가세요? 신혼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더 아팠습니다. 조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기사님, 네,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저 임신부인데. 피가. 알겠습니다. 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15분 후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가족한테 연락하세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오래 침묵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환자분, 네.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태아가, 아니에요. 충격을 받으셨나요? 배를 벽에 부딪혔어요. 언제요? 1시간 전에.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죄송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마취가 들어오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실이었어요. 하얀 천장만 보였습니다.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소정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할게. 다시는 이런 일. 됐어. 소정아.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갑자기 왜 그래? 웃음이 나왔어요. 갑자기 내 어머니한테 2년 동안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오늘은 머리채 잡히고 아기까지 잃었는데 갑자기라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넌 한 번도 날 지켜준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나도 힘들었어.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됐어. 이제 지쳤어. 소정아, 제발. 이혼 서류 가져와. 내일까지. 남편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빠. 소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아빠,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무슨 일 있어? 병원이야.
아기를 잃었어. 뭐라고? 시어머니가 날 밀어서. 아기가 지금 어느 병원이야? 내가 바로 갈게. 아빠 오지 마. 뭐? 제발. 아직은 오지 마. 소정아. 제가 직접 갚을게요. 사람의 자격이 뭔지 제가 보여줄게요. 무슨 소리야? 아빠, 시댁 회사 정보 좀 보내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비서 미경이한테 연락하게.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박선영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29살 밭을 팔아서 작은 공장을 차렸던 그때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촌년이 사업을 해? 그때 맹세했어요. 다시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고요. 누구든 밟고 올라서겠다고요. 하지만 오늘 밤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설마 진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혼 서류 가져왔어.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서 읽어봤어요.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야. 위자료도 필요 없어. 소정아, 빨리 서명해. 펜을 건넸습니다. 도연이 망설이더니 결국 서명했어요. 저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윤소정이라는 이름이에요. 마지막 도장이었습니다. 끝났네. 소정아, 나중에라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 남이야. 서류를 챙겼어요. 도연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에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40대 여성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들어왔어요. 소정님? 네. 저는 장미경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고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경이 의자에 앉았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한다고. 네. 그래서 왔습니다. 가방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도연산업입니다. 시댁회사고요. 네. 직원 50명이고 연매출 200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이죠. 화면을 넘겼어요. 주요 거래처가 15곳입니다. 대부분 중소제조업체네요.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태성건설하고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어떤 거래요? 자재 납품업체입니다. 도연산업 전체 매출의 30%예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럼 간단하네요. 계약 해지하면 큰 타격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점도 있습니다. 화면을 또 넘겼어요. 세무 쪽을 조사했는데요. 어떤데요? 비자금 의심 계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박선영 명의로요. 금액은요? 약 15억입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출처는요? 도연산업 허위 계약서를 통한 자금 유출로 보입니다. 증거 있어요? 내부 제보자가 있습니다. 경리부 직원이고요. 왜 제보했죠? 3년 전에 부당 해고당할 뻔했다가 겨우 남았답니다. 원한이 있어요. 미경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제보 자료입니다. 계약서 사본이랑 입금 내역이에요.
서류를 하나씩 봤어요. 허위 계약서였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며놨어요. 이걸로 세무조사 요청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국세청 감사 234567번건으로 올릴 수 있어요. 좋아요. 미경이 화면을 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비자금 흐름이 너무 정교해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무슨 뜻이죠? 누군가 재무에 밝은 사람이 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남편분이 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더군요. 재무 담당이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확실해요? 아직은 정황뿐입니다. 하지만 계좌 이동 경로를 보면 남편분 서명이 필요한 거래들이 많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관여했다는 건가요? 더 조사 필요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단 진행하세요.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거래처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영세한 곳이라고 했죠? 네. 도연산업이 먼저 끊으면 연쇄 해지될 겁니다. 좋아요. 태성건설 계약 해지부터 시작하세요. 직원들은요? 핵심 인력이 5명 있습니다. 스카우트 가능해요? 조건만 좋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새 회사 설립 준비해 주세요. 새 회사요? 네. TS 협력사요. 제가 대표로 할 거예요. 미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해요? 2주면 됩니다. 좋아요. 그때까지 전 퇴원해서 준비할게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뭐죠? 회장님께서 법무팀 지원하시겠답니다. 괜찮아요. 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경 실장님, 네, 전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업보를 돌려주는 거예요. 제 손으로 직접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미경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하나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어요. 사흘 후에 퇴원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에 서류 몇 장이 전부였어요. 결혼 반지는 테이블 위에 두고 갔습니다. 메모를 남겼어요. 잘 살아. 진실은 곧 밝혀질 거야. 마이너스 소정. 집을 나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호텔로 갔어요. 특실을 예약했습니다. 넓었지만 외로웠어요.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경에게서 온 전자우편을 확인했어요. 도연산업 내부 자료였습니다. 조직도와 재무제표, 거래처 목록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메모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1단계는 태성건설 계약 해지였습니다. 2단계는 세무조사 의뢰였어요. 3단계는 거래처 이탈 유도였습니다. 4단계는 핵심 인력 스카우트였어요. 5단계는 비자금 폭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요. 진실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누가 진짜 비자금을 설계했는지요. 일주일 후에 미경을 다시 만났습니다. 호텔 휴게실에서였어요. TS 협력사 설립 완료했습니다. 빨랐네요. 회장님께서 직접 챙기셨어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법인 등록증입니다. 대표이사 윤소정이에요. 받아들었어요. 제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무실은요? 강남역 근처에 사무용 아파트 임대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건 핵심 인력 5명 연락처예요. 모두 도연산업 직원들이고요. 접촉했어요? 아직입니다. 소정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셔서요. 잘했어요.
서류를 챙겼습니다.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부터요. 태성건설 계약 해지는요? 오늘 해주세요. 지금 바로요. 미경이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계약건 말이에요. 네,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끊었습니다. 1시간 내로 공문 발송됩니다. 고마워요. 소정님. 네.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미경이 나갔어요.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곧 바빠질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소정아, 계약 해지 나갔다. 네, 알아요. 괜찮겠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그래. 아빠 믿는다. 사랑한다, 딸. 저도요, 아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지금쯤 도연산업에 공문이 도착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을 겁니다. 놀라겠죠. 당황하겠죠. 하지만 아직 몰라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거예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며칠 후 도연산업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도연산업 사무실에서 시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왜 그래? 태성건설에서 공문 왔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즉시 효력이래요. 왜? 갑자기 왜?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태성건설 담당자한테 연락해.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안 받으십니다. 계속 걸어. 10분 후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도연산업인데요. 계약 해지 공문이 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에서 지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고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뚝 끊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사장님, 태성건설 매출이 30%인데. 알아. 그러니까 더 큰일이지. 바로 그때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받았어요. 네, 도연산업입니다. 사장님, 저 대한케미칼 구매팀장입니다. 저희 다음 달 계약 갱신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5년 동안 거래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회사 방침이라.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전화 너머로 망설이는 기척이 들렸어요. 태성그룹 쪽에서 압력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어졌어요. 태성그룹이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윤소정이요. 태성그룹 명함을 가지고 있던 그 며느리요. 설마 진짜였어? 오후 2시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세무서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요? 작년에 했는데요.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내일은 너무 급한데요. 규정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끊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날 저녁에 남편 도연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회사가 큰일 났어. 태성건설 계약 끊겼고 다른 거래처도 나간대. 갑자기 왜요? 그리고 내일 세무조사 나온대. 도연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무조사요? 응. 도연아,
너 소정이 진짜 재벌 딸 맞니? 그건 그 명함 말이야. 태성그룹 회장이라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태성그룹에서 압력 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내 전 와이프가 진짜였던 거야.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정이한테 전화해봐. 어머니, 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소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소정아, 너 진짜 태성그룹 회장 딸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믿어? 소정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알았으면 뭐 달라졌을 것 같아? 똑같았을 거야. 우리 회사 일이 내가 한 거야? 무슨 일? 태성건설 계약 해지하고 거래처 이탈하고 세무조사. 아, 그거? 맞아. 내가 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긴. 업보를 돌려주는 거지. 소정아, 제발. 내 어머니가 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거짓말쟁이년 가난한 집안 출신,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했잖아. 미안해. 그리고 머리채 잡고 밀어서 내 아기 죽게 만들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각오해. 제발 어머니는 그냥 내 아기는 그냥 죽어도 돼? 그건 아니지만.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뚝 끊어졌습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어머니, 소정이가 다 한 거래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래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진짜 재벌 딸이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였어요. 세무조사팀 5명이 왔습니다. 서류를 전부 뒤졌어요. 이 계약서는 뭡니까? 그건 허위 계약서 같은데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녁에 팀장이 말했어요. 일주일 내로 결과 통보드리겠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사흘 동안 거래처에서 연달아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계약 해지. 어쩔 수 없이 다음 달부터 거래 중단.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5곳이 빠져나갔어요. 매출의 60%가 날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괜찮은 거 맞죠? 월급은 나오는 거죠?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어요. 죄송합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어렵습니다. 담보 있잖아요. 재평가 결과 담보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납세금 고지서와 거래처 해지 통보서와 은행 독촉장이었어요. 이럴 수가. 평생 일궈온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선영 사장님? 네. 저는 TS 협력사 대표 윤소정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회사 팔지 않으실래요? 제가 살게요. 뭐? 적당한 가격에 드릴게요. 직원들도 다 데려갈게요. 미쳤어. 내가 왜? 아니면 파산하시든가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선택은 사장님이 하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안을 거절했어요. 절대 안 팔아. 대신 제기를 준비했습니다. 은행 3곳을 돌아다녔어요.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대출 어렵습니다. 신용등급 문제가. 죄송합니다.
오랜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박선영입니다. 투자 좀. 죄송한데 저희도 여유가. 뚝.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뚝. 태성그룹이랑 거래하고 있어서. 뚝. 10명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도망갔습니다. 며칠 후에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저녁 뉴스였습니다. 중소기업 도연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에 서류 사진이 나왔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국세청 감사 234567번. 자료에 따르면 박선영 사장 명의 계좌에 15억 원이 입금됐고 시어머니가 TV 앞에 멈춰섰습니다. 누가? 어떻게? 다음 장면에서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 있었어요. 박선영 사장님, 비자금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카메라 꺼요. 꺼. 회피하시는 겁니까? 오해예요. 15억이 오해입니까? 사무실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더 큰 충격이 왔어요. 핵심 직원 5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너희들까지 왜? TS 협력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습니다. 칼로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윤소정 대표님 회사예요. 너희들 여기서 15년 일했잖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러면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살릴게. 사장님, 이미 끝났어요. 5명 모두 떠났습니다. 남은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 나오죠? 저희도 이직 준비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회사 안 망해.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후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영 씨,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그건 오해. 출석 요구서 발송했습니다. 거부 시 강제 소환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네, 어머니. 이 비자금 건 말이야. 네. 너 아무것도 모르지?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격리 직원이 내부 제보했대. 계약서 흐름이 너무 정교하다는데. 너 회사 재무 담당 이사잖아. 혹시? 어머니, 전 몰라요. 정말? 네. 어머니 계좌는 어머니가 관리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도연을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물고 늘어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도연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도연은 손을 보며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선영 사장님, 윤소정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너 만족하니? 만족은요? 아직 멀었죠. 그럼 뭘 더 원해? 사과요. 제대로 된 사과요. 내가 왜? 사장님이 한 일 기억하세요? 제 머리채 잡고 밀고 제 아기 죽게 만들었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고요. 이제 알겠어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교만이 문제였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검찰청에 출석했어요.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검사가 앉아 있었어요. 박선영 씨, 이 계좌 아시죠? 서류를 밀었습니다. 제 계좌입니다. 15억이 입금됐는데 출처가 뭡니까? 회사 운영 자금이요. 회사 장부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그건 허위 계약서로 빼돌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증명하세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계좌 흐름이 너무 정교해요. 재무 전문가가 아니면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제가 했어요. 정말요? 사장님은 공장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제가 했다니까요. 혹시 누가 도왔나요? 아드님이 재무 담당 이사라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몰라요. 확실합니까? 네, 제가 다 했어요. 아들은 상관없어요. 검사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5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졌어요. 겨우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사 어땠어요? 기소될 것 같아. 그럼 실형 받을 거야. 아마. 도연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소정이한테 다시 빌어볼까요? 됐어. 하지만 이미 끝났어. 다 끝났다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는요? 망했어. 거래처 다 나갔고 직원들도 떠났어.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리고 운명의 선택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시어머니는 회사 파산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서명했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을요. 접수하겠습니다. 네.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윤소정이었습니다. 우아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할 말 없어. 지나가려 했습니다. 소정이 막아섰어요. 5분만요. 비켜. 어머니, 파산 신청하셨죠?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족하니? 아직이요. 제안 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제안? 회사 저한테 파세요. 신청만 했지 확정은 안 됐잖아요. 이미 파산. 제가 인수할게요. 직원들 다 살리고 빚도 정리해 드릴게요. 왜? 어머니는 그냥 물러나시면 돼요. 깨끗하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구나. 빼앗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죠. 다만 정가보다 비싸게 드릴게요. 당신들의 죗값까지 포함해서요. 절대 안 팔아. 소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파산하세요. 직원들 다 길거리에 나앉고 어머니는 감옥 가시고요. 선택은 어머니 거예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멈춰 섰어요. 참, 한 가지 더요. 뒤돌아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셨으면 달랐을 거예요. 제 아기 죽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으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교만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에 결심했어요. 소정을 찾아가기로요. TS 협력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새 건물이었어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갔어요. 윤소정 대표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예약 있으세요? 없는데요.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전 박선영이에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했어요.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7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에서 내렸습니다. 밝고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전에 도연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안쪽 대표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소정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사 살게. 네. 내 회사요. 내가 인수하라고 했잖아. 아, 그거요. 너무 담담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대로 사과하세요. 제 아기한테, 저한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소정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 내 머리채 잡고 때리고 아기 죽게 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교만했어. 내가 가난하다고 배운 게 없다고. 하지만 진짜 가난한 건 나였어. 마음이 가난했어. 나는 밥 팔아서 공장 세운 촌년이었어. 한번 무너지고 나니 다시는 아래로 안 내려가려고. 누구든 밟았어. 내가 제일 만만했겠지. 미안하다. 진짜로. 소정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소정아. 일어나라고요. 일어났습니다. 소정이 서류를 꺼냈어요. 인수 계약서예요. 서명하세요. 금액은 50억입니다. 빚 다 갚고 직원들 퇴직금 주고 남는 돈이에요.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직원들한테 하세요. 제가 아니라요. 서명했습니다. 계약서 세부예요. 그리고 어머니. 응?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영원히요. 칼로 찌르는 말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서류를 챙겼습니다. 끝났어요. 나가세요. 소정아. 나가라고요.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지만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소정은 대표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남 야경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겼는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 책상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겼습니다. 회사를 인수했어요. 시어머니는 무릎 꿇었어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소정아, 계약 끝났다며? 네. 끝났어요. 잘했다. 아빠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그런데 왜 목소리가 그래? 아빠, 전 뭘 한 거예요? 뭐? 복수했어요. 회사 빼앗고 무릎 꿇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정아, 복수는 원래 그래. 끝나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 빈 마음만 남지. 그럼 전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지. 복수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한 거야. 그건 필요한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미워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소정은 호텔 특실에 혼자 있었어요. 넓은 방이었지만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인수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여보세요? 소정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검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금 건으로요. 시어머니 조사 끝난 거 아니었어요? 그게 추가 정황이 발견됐답니다. 무슨 정황이요? 남편분 관련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 호텔 입구에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10분 후에 미경이 왔습니다. 태블릿 컴퓨터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화면에 서류가 떴습니다. 이게 뭐죠? 검찰이 확보한 추가 증거입니다. 비자금 계좌 흐름인데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어요. 여기 보세요. 모든 큰 금액 이체에 남편분 전자 서명이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리고 이건 회사 내부 전자우편 기록이에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편 도연의 이름이 보였어요. 어머니, 이번 계약건은 제가 처리할게요. 장부는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이 구조로 하면 세무조사 때 문제 없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설계한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시어머니는 실행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왜 시어머니가 다 뒤집어 쓴 거죠? 아마 아들을 보호하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더 있어요? 내일 검찰에서 남편분 소환한답니다. 알겠어요. 미경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서 천장을 봤어요. 도연이 진짜 주범이었다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지키려고 혼자 죄를 뒤집어 썼던 거예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검찰청이었어요. 소정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소정아, 앉아. 옆에 앉았어요. 내가 설계했구나. 비자금을요. 어머니가 다 뒤집어 쓰고 계셨어. 미안해. 왜 그랬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어. 3년 전부터요. 어머니는 모르셨어. 그래서 비자금을 급한 빚을 막으려고 처음엔 잠깐만 쓰려고 했어. 그게 15억이 됐고 점점 커졌어. 어머니가 아시고 덮으시려다가 오히려 죄가 커진 거야. 그런데 넌 가만히 있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겁했어. 정말 비겁했어. 어머니가 대신 맞아주실 줄 알고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소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어머니한테 해. 조사실 문이 또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저희를 봤어요. 도연이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도연을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한 짓인데 어머니가.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아들 살리려고 한 거야. 엄마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하나 제대로 키운 게 내 자랑이었어. 교사로 성실하게 사는 게요. 어머니, 재산 때문에 망가질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감춘 거야.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비겁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됐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소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소정아, 고마워. 진실을 밝혀줘서 전 복수한 거예요. 알아. 하지만 덕분에 도연이가 바로 설 수 있게 됐어. 이제 우리 모자는 제대로 벌을 받을 거야. 각자 한 만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정아, 정말 미안했어. 행복해라.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연도 따라갔어요. 소정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진실도 밝혀졌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슬플까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해질녘이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응, 소정아. 전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행이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전화를 끊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어요. 아기야, 엄마 이제 다 끝냈어. 이제 놓아줄게. 미움도 분노도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이었어요. TS 협력사 대표실에서 소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미경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1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받아들었습니다. 매출 150억이요? 네. 목표 달성했습니다. 직원들 만족도는요? 조사 결과 90점입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잘 됐네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어요. 대표님, 오늘 기자 인터뷰 있으세요? 아, 맞다. 30분 후네요. 준비할게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앉았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창업 6개월 만에 대성공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비결이 뭔가요? 직원을 존중하는 거요. 사람이 회사의 전부예요. 그들을 존중하면 회사도 성장합니다. 기자가 메모했습니다. 6개월 전에 도연산업 인수하셨죠? 그 회사 사장님이 시어머니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과거예요. 용서하신 건가요? 용서라기보다는 놓아준 거죠. 미움과 분노를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저만 아프니까요. 멋진 말씀이세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나갔어요. 혼자 남아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소정아, 잘 지내니? 난 괜찮아. 작은 찻집 차렸어. 조용히 살고 있어. 미안했어. 고마웠어. 행복해라. 마이너스 박선영.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답장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였어요. 저녁에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잘 먹는구나. 네, 맛있어요. 요즘 잘 지내? 네. 일도 잘 되고요. 외롭진 않고? 가끔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정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힘든 일 겪고도 이렇게 강하게 일어섰잖아.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아빠가 믿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아파트였어요. 한강이 보이는 넓은 곳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전자우편을 확인했습니다. 재단 설립 승인 통보가 와 있었어요. 소망재단이었습니다.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가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소망재단을요. 내가 못 태어났지만 다른 아기들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로 갔어요. 차를 몰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작은 묘비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아기, 여기 잠들다.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장미였어요. 아가야, 엄마야. 오늘은 좋은 소식 가져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회사 잘 되고 있어. 그리고 재단도 만들었어. 내 이름으로요. 할머니랑 아빠도 벌 받고 있어. 각자 한 만큼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미워하지 않아. 용서했어. 손으로 묘비를 쓸었어요. 고마워, 아가야. 내 덕분에 엄마가 강해졌어.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사랑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속 앞으로요. 복수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필요합니다. 윤소정은 복수했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용서와 성장이라는 걸요. 시어머니 박선영은 모든 걸 잃었지만 배웠습니다. 교만의 대가와 모성의 의미를요. 남편 도연은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대표로요. 한 사람은 조용한 찻집 주인으로요. 한 사람은 속죄하는 아들로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은 돈이 아닙니다. 진심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